오늘 첫 소식은 한인회 관련 내용입니다. 2021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한 단체가 호소문을 보내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인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한인 회장 대회 참석을 마치고 애틀랜타에 돌아온 김윤철 한인 회장이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다음 달 김치 축제 개최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로 탄핵 위기까지 몰린 김윤철 한인회 회장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인회관에서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인사회에 여러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안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에 참가했던 세계 여성문화예술진흥회 시니어 모델팀이 애틀랜타 한인사회로 보내온 호소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러고 이제 요 코리안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이제 뭐 호소문 이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큰 호소문의 큰 세 가지가 리무진을 안 잃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숙식 제공을 하는 데서 호텔을 자기들한테 부담을 시켰다. 세 번째가 식사 제공을 안 해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물론 여기 온 분들한테 전부 이 호텔도 최고급 호텔로 해주고 식사도 뭐 거창하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차량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현실 여건이 안 됐습니다. 또한 호텔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나중에 알라바마 마지막 날 이제 알라바마 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뭐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고 뭐가 다 바닥에 완전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게 온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현금으로 그날 준비해갖고 호텔 프런트에다가 내가 이게 현금으로 다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습니다. 100% 다 현금을 지불했고 근데 이제 호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여행을 가든지 일단 가면 자기가 이미 쓰든 안 쓰든 일단 자기 크레딧 카드를 냅니다. 그 내는 이유는 이미 호텔 방값이 다 지불이 됐더라도 그분이 늘 사용하는 국제요금값이나 그 안에서 뭐 홈바 같은 거 먹는 건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식사 제공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저녁을 한국에서 온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식사를 뭘 먹고 싶냐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한국식하고 뭐 중국식 뷔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식으로 먹고 싶다 그래갖고 백사번에 있는 미국 뷔페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먼저 간 날에 어떤 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인사에 열심히 서포트 한다는 분이 한인회가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그분들은 본인 식사하는 대로 모셨답니다. 한 팀 빼놓고 지금 한 팀이 빠져나간 팀이 요 팀입니다. 지금 요 호소문 낸 팀. 이어 김 회장은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애틀랜타 한인회 김성갑 정치위원장의 주장에 대응해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인회에서 발표한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들어온 수입은 총 23,902달러입니다. 이에 비해 지출액은 3배가 넘는 86,000달러가 넘습니다. 한인회는 지출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만 23,000여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개한 지출 내역 중 한국에서 온 출연자의 출연료 등이
어디에 포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출 내역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며 회피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인회의 재정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윤철 한인회장은 오는 11월 13일부터 김치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김치축제에 사용되는 지출 예상액이 2에서 3만 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리안 페스티벌 휴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아이스하키팀 안양 한라가 가스사우스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친선 경기를 펼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기에 앞서 양팀 선수들은 연습 경기를 펼치며 서로의 기량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련한 애틀랜타 그레이더스의 제리 제임스 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둘루스 소재 포럼 아이스링크. 안양 한라 한국 프로 아이스하키 팀이 애틀랜타 그레이더스를 상대로 연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습 경기이지만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진지합니다. 애틀랜타 그레이더스의 제리 제임스 회장은 이번 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So we have a relationship with Coach Pak, who was an NHL star. He was looking for a place to train in the United States, and we offered it to Jimmy. And this is a way that we can look at future players from Korea to come play in the United States. 또한 제임스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일자리 제공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so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in sports, not even playing. It's to be in the front office. To help work on the operations. We look for a lot of diversity and bringing in new talent. There's a lot of opportunity for Korean to work in sports and work in hockey.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 팀은 오는 15일과 16일 오후 7시 30분 가스사우스 아레나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각각 그린빌 스완프 레비츠와 애틀랜타 그레이더스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스와니 소재 슈가로프 한인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사랑의 음식 박스 제34차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들뿐 아니라 타민족 주민들에게도 음식 박스가 전달됐습니다. 행사 현장을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일 오전 슈가루프 한인교회. 무료 음식 박스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봉사자들이 쌀, 라면, 야채 박스, 생필품 등을 주민들의 차량 트렁크에 싣습니다. 슈가루프 한인교회가 마련한 제34차 사랑의 음식 박스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제사역 행사인데요.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동안 쭉 해온 사역이고 처음에는 매주 하다가 또 격주로 할 때도 있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34번째 사역 행사인 것 같아요. 슈가로프 한인교회 최봉수 목사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도와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많이 행복해하고 또 적지만 이 지역사회에 어려워하는 분들의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또 큰 보람이고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이날 행사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타 아시아계,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슈가루프 한인교회는 지난 8월부터 마스크 전달과 무료 음식 나눔 등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김세환 목사가 소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김 목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UMC 북조지아연의 파송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세환 목사는 결자 해지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이번 소명교회 개척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번에 한인 사회에 뭐 이유 불문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잘 매듭을 짓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잘 감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책임감이고 의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 목사는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거나 뭐 다른 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해오던 김세환 목사는 지난 10일 첫 주일 현장 예배를 인도했으며 당일 예배에는 4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목사는 교회 건물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걸 준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소명교회, 말 그대로 스크립추얼, 또 미션, 또 커뮤니티,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같이 좀 의미를 부여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건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커뮤니티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김세환 목사는 한인 사회가 이번 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며 목회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 한인 사회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알기에도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들 훌륭하고 멋진 분들 참 많으십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서 뭐 이렇게 무너질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도매금새로 그냥 한 번에 사람들 다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번 좀 목사님들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1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58만 7,180명, 누적 사망자는 74만 65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4,1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7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4만 9,205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7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15명, 누적 사망자는 1,313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95명, 누적 사망자는 1,56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분기 순이익이 7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 은행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9% 급증한 5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티그룹의 3분기 순이익은 4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 증가 배경은
미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대출 증가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세계 최대 채굴지로 미국이 부상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대한금융센터의 비트코인 채굴지도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기준 미국의 비트코인 월평균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해시레이트는 가상화폐 채굴 능력에 쓰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위는 카자흐스탄으로 점유율 18.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34.3%였지만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단속 강화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애국주의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치열한 애국 정신과 충성심을 그려낸 영화 장진호는 열풍을 일으켰고 신장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디다스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농구 선수는 비난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부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경제 발전 시기에 성장한 현재의 20대는 공산당의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리더 세대의 애국주의 분위기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